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마중물 사업이 필요하잖아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4편에서는 사례 만들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충분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업계에서 조직의 데스밸리를 3년으로 보고 그 데스밸리의 생존자들이 조직이든 개인이든 한 지역에서 인정받는 포트폴리오를 쌓으려면 소위 존버해야 하는 시간도 대략 3년쯤 걸린다고 말씀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3년 동안은 냉정하게 말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운때가 잘 맞는다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빚도 불 수 있겠지만요. 그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례를 쌓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사례를 쌓아야 하냐? 가장 쉽고 편한 게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에서 나만의 예술적 역량으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로 마음먹은 예술가들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찾고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 어떤 사업 위주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2021년 12월의 기획자 페어에서 비기너 기획자, 비기너 예술가들이 가장 눈을 반짝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데요.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재단, 저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과 충북문화재단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인근의 세종, 대전, 천안, 충주문화재단까지도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잖아요. 지역문화진흥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걸 보셨다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보셨다면 지원 사업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약 50여 개의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두 번째,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건 단계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이냐 이전에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건을 갖출수록 지원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인으로 사업자를 만드세요. 여러분은 무보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세요. 저도 이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야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그리고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문화활동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개만 준비하면 사실 끝났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인데요. 저는 힙합이라는 특이한 장르와 젊음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마구마구 휘둘러 썼습니다. 가장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업이 있을 테지만 예전에는 꿈다락 토요 문화예술학교, 지금은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라고 불리는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각 지역의 광역문화재단에 공고가 2월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기획서를 작성하세요.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이나 중기부 사업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에서 가장 좋았던 건 지역문화우리 혹은 청년문화우리라고 불렸던 사업이고, 지금은 사업이 없어졌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리뉴얼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스타트업의 공고가 올라가는 소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무려 기자재 구매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 이거 4번 만에 합격했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희 어글리밤 오리지널의 미드타운 스쿼드 콘텐츠 재생 목록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웬만한 지원 사업 다 해보고 마음에 드는 파트너도 만나서 일을 같이 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혼자서 하긴 힘드니까요. 이렇게 단계별로 추천을 해봤는데 사실 기획서를 많이 써보시면 좋습니다. 글쓰기 실력도 늘고요. 저는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 기획서를 많이 써봤으니까 누구를 설득하는 글을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해봤어요. 이외에도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공연 지원 사업이나 공연진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획서를 많이 써봤습니다. 몇 주 검색해보시고 팔로우 해보시면 여러분의 장르와 역량에 맞는 사업들을 발견하고 추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원 사업을 계속 찾을 수 있고 단계별로 추천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인데요. 지원 사업의 범위와 단계를 넓혀갈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 아이디어에 돈을 준다는 게 너무 신나서 아무거나 막 썼어요. 아무 지원 사업을 아무렇게나 막 쓰다 보니까 결과물이 중구난방이 되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거나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이 길이 좀 균일하고 일정하고 사람들이 나만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니까 마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방향을 잡고 그 사업 혹은 프로그램 혹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생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 지원 사업을 넣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 사업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끌어 나갈 브랜드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마중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저는 미드타운 스쿼드라는 브랜드를 수정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접목을 시켰고 온라인 미디어 사업을 통해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거나 허슬러라는 채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원 사업이 단순하게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투자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술가의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자고요.